35페이지 being recorded 식물세포 제2장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기능적 구성단위는 세포이다. 이들은 서로 연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체라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세포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뭐식이 모여 조약돌 모여 어쩌고 거기죠. 완전 그런 식이죠. 즉 단세포인 수정접합체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수정란이에요. 이때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세포 분열과 조직 분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특화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해 가면서 개체로 발전합니다. 세포는 외 피를 경계로 하여 내부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골격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액체성의 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들은 각각 독특한 기능을 하는데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광합성이나 호흡작용 같은 물질 대사를 수행하면서 체내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우리 고등생물이나 단세포 생물이나 처음에는 다 단세포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아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쪼개지지만 고등생물은 사람이나 식물들은 쪼개지면서 계속 자기 몸에 붙어 있습니다. 계속 분열이 되면서 자기 몸속에 붙어 있고 세균은 딱딱 떨어져 나가고 쪼개지면 또 떨어지고 쪼개지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행동은 한 마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행동을 하고 이 고등생물은 아예 한 군데 세포로 모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참 신비롭습니다. 36쪽으로 세포의 조성 성분을 보겠습니다. 자, 세포는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구분한다. 체세포, 생식세포는 화분 배낭. 자, 이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무심코 읽으면은 이거를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체세포하고 생식세포로 구분한다 이랬거든요. 생식세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체세포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체세포는 화분과 배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화분과 배낭, 꽃가루하고 배낭. 이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체세포입니다. 자, 암술머리가 있고 주두가 있고 자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배주, 배낭, 요거 딱 하나 빼고 요거는 N 상태입니다. 유전자가 조성이 N 상태예요. 나머지는 주두도 EN 상태고 전부 다 EN 상태입니다. 다 EN 상태. 다른 몸체는 뭐 이파리나 줄기나 뿌리나 이런 건 다 EN이고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 암술, 주술, 수술꽃 이런 것도 그러면은 생식세포가 아니냐 착각하는 게 많아요. 그거 아니고요. 오직 화분, 배낭 요것만 N이에요. 요것만 생식세포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딱 난자만 생식세포예요. 그 다음에 꽃가루를 봅시다. 꽃가루를 보면 수술대가 이렇게 있고 약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약 안에는 약실들이 있는데 약실 안에는 꽃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꽃가루 요것만 다른 말로 화분이죠. 화분 요것만 N 상태예요. 나머지는 수술대도 EN, 그 약실 껍데기도 EN, 다 EN이에요. 몸체도 다 EN이고 당연히 꽃도 EN이고. 그러니까 약하면은 N이겠지. 아니에요. 생식세포 아니에요. 그래서 생식세포 하면 오로지 화분과 배낭이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영양기관, 생식기관. 이건 앞에서 했죠. 그죠? 영양기관, 생식기관 나눈 거하고 체세포랑 생식세포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는 거예요. 생식기관은 꽃도 해당되고, 그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종자도 해당되고 해당되지만은 생식세포는 오로지 화분과 배낭 두 개밖에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거 같지는 않지만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핵유전자란 말이 있고요. 세포질 유전자란 말이 있어요. 자, 유전자는 세포의 핵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있고 엽록체 안에도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 안에 들어있는 걸 핵유전자라 그러고 미토콘드리아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세포질 유전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한테서 유전자를 받고 아빠한테서 유전자를 받아서 자녀가 EN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알파가 뭐냐 하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유전자예요. 세포질 유전자. 이것이 아기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빠가 주는 거는 오로지 N 하나밖에 없고 N 하나밖에 없고 엄마가 주는 거는 N에다가 플러스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유전자 영향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빠의 영향보다는 엄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왜냐하면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발현을 합니다. 유전자 뭐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중요한 곳에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족 계보를 연구할 때는 남자는 빠지고 여자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종의 만약에 시족을 가리고 우리 후손이 맞느냐 정확하게 따지려면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근데 왜 남자로 따지냐? 그건 힘의 논리 때문이죠. 남자가 이때까지 세상을 지배해 왔으니까 그런 것뿐이고 사실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죠. 남자 학우님들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건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남자인데.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세포들의 형태와 크기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체세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외피 구조, 소기관, 골격 구조, 세포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피 구조는 세포 벽과 원형질 막으로 구분되며 소기관은 다시 복막 구조와 단막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두 겹의 단임막으로 되어 있는 복막 구조이다.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 세 가지는 복막이다. 막이 두 개란 얘기죠. 자,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인지질이 있고 인이 있고 밑에 지질이 있습니다.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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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이렇게 쭉 가고 지질,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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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러면 이중이냐? 아닙니다. 이게 막 한 개예요. 막 1개 한 개예요. 1막은 2중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한 층, 두 층으로 이루어진 이게 막 한 개예요. 그러면 또 있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쭉 가고 이렇게 해서 막이 한 개, 막이 두 개. 여기서 이중막입니다. 이중막, 복막.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한 개는 이중층, 이중막이다. 층도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층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다. 막 두 개다. 그래서 이중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막 구조를 볼게요. 복막 구조이고 다음에 소포체, 골지장치, 액포 이런 것들은 막이 한 겹이에요. 그래서 단막 구조체이다. 막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 구조에는 미세 소관과 미세 섬유가 있으며 세포기질은 원형질막과 소기관들 사이에는 가용성 투명질을 말한다. 이 세포기질이라는 말, 세포기질 혹은 뭐 세포질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세포질. 이거는 세포를 안에 있는 중요한 핵이라든지 뭐 엽록체 뭐 이런 걸 다 미토콘드리아 이런 걸 제외하고 액체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포질, 세포기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말을 쓸 때는 보면은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질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일단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세포질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왔지만은 이제 곧 나오네요. 원형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형질 하면은 세포막을 비롯해서 안쪽에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뭐 엽록체, 뭐 이런 것들, 골지체,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다 기본적으로 있는 물질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세포 분열 초단기부터 가지고 있는 거를 원형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포 내 물질이란 다 이런 뜻이죠. 세포 내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원형질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냥 세포라는 말하고도 같이 혼용돼서 쓰입니다. 단지 원형질이란 말이 왜 생겼냐? 후형질이란 말의 상대적인 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세포의 구성 요소는 원형질, 후형질, 세포질로 나누기도 한다. 원래 원형질이라는 말은 프로토플라즘, 세포가 생길 때부터 있던 세포막, 핵, 소기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게 원형질이고 후형질은 그 후 세포 활동의 결과로 생긴 세포벽이나 액포, 대사산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중범 하구님 마이크를 좀 꺼두실래요? 그 물소리 같은 게 많이 나네요. 예, 됐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게, 저 화장실 자꾸 쳐다봤는데, 저기, 누가 화장실에 들어갔나 싶어. 자, 후형질, 원형질은 세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것. 후형질은 그 세포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생겨난 것들. 세포벽이라든지 액포, 그 다음에 대사산물들, 뭐 단백질도 생겨날 것이고, 포도당도 만들어질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원형질막에 쌓인 내용물 전체를 원형질이라고 하며, 세포에서 세포벽을 제거한 부분, 즉 원형질막과 그 안에 있는 원형질을 합쳐서 원형질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원형질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하고, 세포질에서 소기관들 사이에 있는 가용성 기질을 시토졸이라고 한다. 뭐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 세포질을 어떤 상황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이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포질 중에서도 그 우리가 서울 시내를 생각합시다. 서울 시내 안에서도 도심지가 있고 외곽지가 있죠, 그죠? 도심지는 어때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자동차도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뭐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복잡하죠, 그죠?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도심지에서 대체로. 저 변두리 외곽지 저 산이 있고 이런 데서는 뭐 그닥 중요한 일은 안 생겨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세포에서도 이런 도심지와 같은 이런 곳을 가지고 바로 시토졸이라 그래요. 시토졸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엽록체라든지 뭐 세포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그 동네, 거기를 시토졸이라 그래요. 이 중요한 기관이 있는 동네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당이 합성돼서 바깥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하는 그런, 아니면 새롭게 가공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작용 같은 거,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작용이 바로 시토졸에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세포 안에서의 도심지와 같은 곳, 그런 곳이 바로 시토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세포의 소기관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대충은 압니다. 그죠?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압니다. 근데 엽록체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한단 말이야? 예, 생산합니다. 엽록체에서도 ATP를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ATP를 만듭니다. 단 엽록체에서 만드는 ATP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어디에서? 명반응에서 만들어서 암반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ATP를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는 에서 만드는 ATP는 우리 전체 그 뇌라든지 그 세포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만들어지는 ATP를 만드는 과정을 다른 말로 광인산화라 그래요. 광인산화. 왜? 빛을 통해서, 인산이 뭐냐면 인산화가 바로 ATP를 만드는 거거든요. ATP의 P자가 인산이에요. 인산. 그러니까 ATP로 인산이 2개짜리를 인산이 3개짜리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인산화예요. 우리말로 인산화라 그래요. 그래서 광인산화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빛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 2가지가 일어나요. 기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동차는 휘발유를 태워서 이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때 휘발유를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질은 뭐냐?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비롯해서 뭐 단백질도 가능하고 지방도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대표적인 게. 그 포도당을 산화시켜 태워가지고 인산화를 만드는, ATP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 산화적 인산화는 뭐냐면은, 산화는 1. 산소와 결합할 때, 2. 수소를 잃어버릴 때, 3. 전자를 잃어버릴 때, 이때를 산화라고 하죠. 수소를 잃어버리고 전자를 뺏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 2가지가 일어나고, 엽록체에서는 광 인산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체에서 인산화가 일어나는 3가지 인산화를 말하라 하면은 광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여기 짧은 부분 하는데도 이 속에는 많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하고 리보솜이라고 써놨습니다. 골지장치는 물질을 합성하는 곳이며, 액포, 프옥시솜, 올레오솜, 글리옥시솜은 물질을 저장하고 분해하는 곳이다. 소포체에다가 괄호하고 리보솜이라고 붙여놨는데, 리보솜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소포체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액포, 프옥시솜, 올레오솜, 글리옥시솜은 물질을 저장하고 분해하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해라는 말에다가 한 글자 써놓으세요. 리소좀이라고. 리소좀. 우리 책에는 리소좀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세포 그림에도 안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동물 세포에서는 뚜렷하게 리소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혈구 같은 겁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했다. 야, 적군이 쳐들어왔다. 물리쳐라 해서 세포가 얘들을 그 나쁜 세균들을 삼킵니다. 삼키면은 특히 이 리소솜이 세균 같은 걸 삼켜요. 리소솜 안에는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 가수, 노래하는 사람 게 아니고요. 물을 추가해서 분해한다. 물을 추가해서 분해하는 효소라는 뜻입니다. 이 가수분해 효소가 리소솜 안에 있어가지고 이 가수분해 효소가 이 세균을 분해를 해버려요. 그런 역할을 리소솜이 하는데 그럼 식물은 없느냐? 식물도 있어요. 있는데 뭐냐? 소낭이라고 그래요. 소낭. 소낭인데 요즘은 리소솜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식물에서. 소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 소낭이 있고 분비 소낭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계속 설명을 미리 하는 겁니다. 소낭이 있는데 이 수송 소낭, 분비 소낭 다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막으로 쌓여져 있고 분비 소낭은 바깥으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수송 소낭은 이동하는, 수송하는 측면. 우리 그 세포 영상 중에서 그 키네신 단백질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위에 이고 다니는 거. 이게 수송 소낭이에요. 소낭이 그렇게 큰데 단백질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액포입니다. 일종의 액포예요. 식물에는 액포라는 큰 게 있잖아요. 아예,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액포를 다른 말로 중심액포라는 말을 넣습니다. 예, 중심립. 중심립은 또 조금 다른 얘기예요. 틀려요? 중심립하고? 예, 중심립은 미세 그 뭐야, 소관에 있는. 예, 미세 섬유에 해당되는 건데, 예,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골격 유지하는 건데, 그거는 동물체에만 있습니다. 식물에는 없습니다. 중심립은. 중심립은 식물체에만 있습니다. 이건 골격 유지. 그 세포 분열할 때 중심립이 염색체를 밖으로 쭉 끌고 가는 동원체에 연결해서 끌고 갈 때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 액포는 중심액포. 이것도 이제 단위막이죠. 막이 한 개짜리죠. 이걸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요즘은 중심액포, 수송소낭, 분비소낭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액포니까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야. 그냥 리소솜이라고 식물에서도 인정해줘. 왜냐하면 이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선배님, 그러면 중심체는 무슨 말인가요? 중심체? 중심체가 중심립이랑 같은 겁니다. 중심립이 있는 그 같은 연결 말이에요? 부위를 중심체라고 말합니다. 네. 직각으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 책에는 중심체나 이런 게 사실 그건 동물 거라서 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수분해. 이거를 뒷부분에 가면은 어디에 나오나. 가수분해.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설명 드리죠. 자, 밑에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식물체 세포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피 구조. 그 세포의 바깥 부분 둘러싸고 있는 거, 세포벽, 원형질 막, 관로 안에 각각 한 개씩 있다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복막 구조는 3개라 그랬습니다. 핵은 1개 있고 엽록체는 2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정도인데 이게 평균 숫자예요. 식물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1개 있는 게 아니고 200개가 있어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엽록체도 20개가 있는데 뿌리나 이런 데는 엽록체가 없잖아요. 거기는 색소체가 있는데 백색체라고. 엽록체에 없는 부분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20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녹색으로 된 부분이 식물체에서 한 절반이라고 봤을 때 평균 한 40개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녹색 부분에.
세포 한 개마다 적어도 40개 정도는 있다는 얘기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복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복막으로 된 이유는 뭘까? 이거는 뭐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세균이 살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남세균 같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큰 세포가 있었어요. 이 세포가 이 남세균 조그만 녀석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켜서 한쪽을 움푹 들어가게 해서 잡아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둘러싸서 완전히 자기 몸 안으로 끌어당겨 옵니다. 끌어당겨 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죠. 들어오면서 이게 자동으로 이중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중막이 되었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에이, 그런 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그 자체적으로 DNA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DNA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RNA가 있고요. DNA, RNA가 있으면 당연히 세포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보솜이 있어요. 리보솜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효소고 이런 관련된 효소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증식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핵이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요. 이런 증거들, 많은 다양한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는 처음에는 염색 사모양으로 막 복잡하게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염색체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슴 모양이죠. 실 모양. 이걸 풀면은 결국 긴 실입니다. 근데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는 이렇게 원형으로 한 개로 짧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하여튼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숫자도 작고, 안에 유전자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잡아먹힌 거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같이 잡아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나하고 친구네.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살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자, 그래서 복막 구조는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렇다. 단막 구조는 소포체, 골지장치, 액포, 포식섬 이런 게 있습니다. 소포체는 뭐 옆에 나오니까 그렇고 골지장치는 100개 정도 있네요. 그죠? 많죠. 그 다음에 포식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골격 구조는 미세소관, 미세섬유 이런 게 있습니다. 1000개씩 있죠. 이거는 막이 없어요. 미세소관, 미세섬유는 막이 없고 또 막이 없는 한 개가 뭐냐면 리보솜도 막이 없어요. 리보솜도 막이 없습니다. 리보솜은 RNA와 rRNA죠. 그죠?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보솜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들려면은 핵 속에 인이 있죠. 인도 막이 없습니다. 인도 막이 없습니다. 인 역시 RNA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도. 인에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리보솜을 만듭니다. 인에서 리보솜을 만들어서 핵공을 통해서 리보솜이 빠져나가서 핵 근처에 리보솜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포 기질은 뭐냐? 물이라든지 뭐 당, 전분, 단백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용어가 있죠. 무슨 플라즘,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이게 다 헬라어입니다. 굳이 제가 안 쓸 테니까. 플라스트,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거는 보면은 뭐 진리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을 했고요. 플라스트가 나오면 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시토졸 할 때 졸이란 말도 있죠. 졸, 그죠? 이건 졸은 겔하고 상대적인 거죠. 졸은 액체성이고, 겔은 뭐예요? 끈적끈적한 거죠, 그죠? 끈적끈적한 거. 우리가 머리에 젤 바르잖아요, 젤. 그죠? 그게 젤이에요, 젤. 뭐, 약품 중에 무슨 졸 그런 거 있죠? 그게 액체로 되어 있다, 이 뜻이죠. 젤은 그 젤라틴의 뜻입니다. 젤라틴. 우리 사탕도 젤리 있죠. 젤리. 젤리도 같은 의미고요. 자, 옆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공부 예습들을 하셨을 테니까 제가 굳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고 그냥 볼게요. 자, 먼저 핵부터 찾아볼게요. 핵을 찾았죠. 그죠? 핵이 있고 인이 있고 핵막이 있고 염색질이 있네요. 그죠? 염색질이라는 거는 원래는 옛날 용어입니다. 일종의 염색체를 세포 안을 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뭐 이렇게 똑똑 두드려 보는 사람도 있고 칼로 찢어 보는 사람도 있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보는 사람도 있고 술에 담궈 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산성 용액에 담궜더니 이 부분이 염색이 되더라는 거죠. 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이게 염색이 되네. 야, 그 염색이 되니까 염색되는 물질, 그래, 염색질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처음에 이름 붙일 때. 그 이름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별 뜻 없이 정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이게 뭡니까? 바이시클, 자전거잖아요. 그죠? 자전거가 뜻이 뭐냐? 바이가 2라는 뜻이고, 사이클이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게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동그라미 2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뭐 사람 이름도 이런 거 많아요. 언더우드. 많아요. 이런 거 아주 많아요. 나무 아래잖아요. 언더우드 집안은 옛날에 원래 나무꾼 집안이에요. 나무꾼 집안이에요. 이런 게 이름에 붙이는데 이런 게 아주 아주 많아요. 단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라디안, 둥글다는 뜻이에요. 옛날 라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동그랑하게 생겼나 봐요. 스피커가 동그랑하잖아요. 그죠? 저거 동그란 거 저거 한번 틀어봐. 그게 라디오 동그란 거 틀어봐가 이제 동그란 거라는, 아예 그냥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 용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밑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거 있죠. 이게 이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잖아요. 먼저 왼쪽 위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뭐가 있죠? 예, 백포. 액포가 있네, 그죠? 예, 액포, 그죠? 액포. 액포가 있고, 액포는 액포막을 단위막으로 싸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음, 세포벽이 있네요, 그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네. 세포벽. 이것도 식물에만 있고 동물에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니까 원형질 연락사라고 있네요, 연락선. 그죠? 네네네. 한쪽에 있는 세포와 다른 쪽에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세포랑 같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거나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할 때 필요한 실처럼 생긴 구멍이에요. 이것도 식물 세포에만 있다. 왜 식물 세포에만 있냐면은 세포벽 때문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멍을 별도로 내야 되겠죠. 그 구멍이 크게 구멍 난 걸 벽공이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엽록체가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간극이라고 저 위에 있네요, 그죠? 이거는 네. 세포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마다 자기 나름대로 모양이 점점 커지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세포벽은 조금 단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부드럽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딱딱한 그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세포 간극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물이 이동합니다. 간극을 통해서 음, 물이 이동할 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만 있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음, 있어요. 그러면은 음, 이제 환장하죠, 그죠?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음, 못 만들어요,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다 있다. 그 다음에 미세 섬유라고 있네, 미토콘드리아 밑에, 그죠? 미세 음, 섬유라는 게 있고, 이건 골격 유지 형성이라든지 지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미세 소관이라는 것도 있고, 퍼옥시솜이라는 것도 있네요. 퍼옥시솜은 그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사이의 근방에 그 동네에 있죠, 그죠? 그 동네가 이제 복잡한 동네라면은 그 동네가 바로 시토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핵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핵 있는 쪽으로 돌아오시면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둥글둥 좀 길쭉하게 생긴 게 있고, 생기면서 뭐 점 같은 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면수 포체. 조면소포체죠, 그죠? 예, 예, 조면소. 조자가 거칠 조자입니다. 거- 예, 거칠 조자. 그래서 조면인데 이 소포체를 옆에 이제 따닥따닥 작게 점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리보솜이에요. 음, 리보솜이 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게 보이는 겁니다. 거칠게 보이고 조면소포체에서는 주로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그 세포 속의 핵에서 RNA가 mRNA가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세포 핵안에서 유전 정보를 mRNA가 복사를 해서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핵공으로 빠져나옵니다. 핵공으로 빠져나오면은 리보솜이 리보솜 소단위체하고 대단위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이 RNA 복사해온 게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로 얘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tRNA라고 있죠. RNA가 여기에 이 정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옵니다. 아미노산을 수송해 오면은 이걸 가지고 정보에 따라 맞춰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딱딱딱딱 합성을 시킵니다.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냅니다.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미노산이 합쳐진 것을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조면소포체로 갑니다. 음, 조면소포체로 들어가서 가공을 합니다. 다시 맞게.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면소포체에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한 다음에 조면소포체 안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고 다 끝나면은 나중에 주머니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수송소낭이라고 그럽니다. 수송소낭. 음, 수송소낭에서 어디로 가냐면 골지체로 갑니다. 골지체. 이 골지체가 여러 개가 쭉쭉 이렇게 있는데 이 한 개를 가지고 시스터나라고 합니다. 시스터나. 우리 음, 책에는 시스티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금 하여튼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시스터네에서 다시 이게 소낭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딱 붙으면은 저절로 이 소낭이 같은 재질이에요. 같은 인지질층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붙으면은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안에 게 톡 터져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통과하면서 재가공이 또 일어납니다. 가공이 다 되고 나면은 다시 또 소낭으로 돼가지고 또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세포막이 있으면은 여기로 옵니다. 이때를 분비소낭이라고 합니다. 분비소낭. 그 세포막에 붙으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 안에 있던 물질들을 세포 바깥으로 쏟아냅니다. 이게 다 단백질들이죠. 단백질들.
자기 세포 안에, 세포 바깥에서 어떤 기능을 할 단백질, 세포 안에서 기능을 할 단백질은 소낭에 쌓여서 어디 가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효소들이 많죠. 효소들. 뭐 전달 효소, 분해 효소, 뭐 이런 각종 기능을 하는 효소들이 많죠. 효소는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면소포체라는 게 있습니다. 활면소포체는 사실은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좀 작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길쭉하게 생긴 게 많아요. 활면소포체는 조면소포체가 단백질을 가공하는 곳이라면은 활면은 지질 성분을 가공하는 곳입니다. 지질이라든지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가공하는 것이 바로 활면소포체입니다. 활면소포체. 그 다음에는 골지장치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죠. 예, 다 말씀드렸네요. 포옥시소음 같은 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우리 책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외피 구조를 한번 가볼게요. 조금 빨리빨리 할까요? 네. 자, 세포의 외피는 두꺼운 세포벽과 안쪽에 얇은 원형질막, 다른 말로 세포막으로 구성된다. 세포 외피는 인접한 세포와의 경계가 되면서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도 하고 연락도 한다.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다. 넘어가시고, 세포벽의 구성 성분은 뭘로 되어 있느냐? 외측에 두껍고 견고한 세포벽을 형성하는데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다. 세포벽은 원섬유, 원래 섬유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질, 섬유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작용을 하는 어떤 기질들. 여기서도 기질을 매트릭스라고 썼어요. 잘 주목해서 보세요. 기질을 매트릭스라고 썼다는 거. 구성된 복합체이다. 원섬유는 뭐냐? 셀룰로스로 이고, 기질은 헤미셀룰로스, 펙틴, 리그닌 등의 다당류와 세포벽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당류도 있고 단백질 성분도 있고 지질 성분도 있고 무기염류 성분도 있다. 세포벽은 원섬유, 이게 기본 철근에다가 기질이 있다. 콘크리트라든지 뭐 몰타르 같은 거 뭐 등등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세포벽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세포벽은 세포의 안쪽을 향해서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안쪽을 향해서 처음에 형성된 것을 1차 세포벽, 나중에 된 것을 2차 세포벽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림 40페이지 보시면은 1차 세포벽이 있고 안쪽으로 S1, S2, S3 요 2차 세포벽이 안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A 그림.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2차 세포벽은 미소 원섬유의 배열 방향에 따라서 S1, S2, S3의 세 개 층으로 구별된다. 그 다음에 세포벽 두께는 뭐 100에서 1000 나노미터. 두꺼운 세포벽에는 원형질 연락사와 벽공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담당한다. 1차 세포벽이 생긴 원형질 연락사 주변에는 2차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벽공이 만들어지고 벽공은 인접한 세포 간에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벽공쌍을 이루고 있고 마주보는 벽공은 중엽층과 1차 세포벽만으로 구성된 경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세포벽, 두꺼운 세포벽에는 벽공막의 원형질 연락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40페이지 그림 C를 볼게요. C를 B를 먼저 볼게요. 중엽층은 알겠죠? 중엽층은 옆 세포 사이를 중간에 딱 가르는 경계선을 중엽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얇게 만들어진 게 1차 세포벽이고 2차 세포벽은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2차 세포벽 중간중간으로 구멍이 뿡뿡뿡 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벽공입니다. 그죠? 벽공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볼게요. 먼저 trung 옆층을 가운데 trung 옆층이 딱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세포벽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이 A라는 세포고 이쪽이 B라는 세포라면은 저기 얇게 이렇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포벽은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버려요.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딱 끝나버려요. 그죠? 2차 세포벽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벽공 부분이 되겠죠. 그죠? 벽공. 이게 파란색 같지가 않네.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벽공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세포벽이 얇아진 이 부분, 여기를 원형질 안락사. 예, 경막, 벽공 경막이라고 그러고요. 이 벽공 경막 안쪽으로 이렇게 실처럼 쪽쪽쪽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원형질 연락사라고 합니다. 원형질 연락사. 됐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저도 이 그림을 예전에 혼자서 공부할 때 처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헷갈려가지고 자꾸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3학년 2학기 때 이 생리학을 이제 수강 신청해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그 복학생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이 과목을 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찾아가니까 한 학기 동안에 한 50페이지도 못 봤어요. 50페이지도 못 보고 답답해가지고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만 풀고 그냥 기출 문제만 풀고 해서 시험 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이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 같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난데 혼자 다 봤어요. 혼자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진정 난 바보 같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후배님들하고 같이 몇 명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과목을. 그 스터디 말고 별도로 한 2명, 3명, 뭐 4명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은 아주 공부가 잘 됩니다. 한 5명 정도 모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명. 자, 그러면은 38쪽에 계속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밑에 4줄부터 보자. 원래 이 부분을 참 분담을 안 했죠. 보자. 누가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다. 어떤 분께 맡길까? 제일 위에 이름이 있네요. 강진수 가구님, 한번 거기 읽어주세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그 부분. 어디 나가셨나?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또 자리 비우신 것 같고. 조은수 가구님이 제 눈에 딱 보이네. 거기 한번 쭉 천천히 읽어주세요. 38페이지 제일 밑에 4번째 줄부터.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중엽층과 세포 간극이 있다. 중엽층은 근접한 두 세포의 1차 세포벽이 결합한 부분에 보이는 뚜렷한 층으로 팩틴이 주 성분이다. 중엽층은 세포 사이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여 두 세포를 결합시킨다. 성숙한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간극은 1차 세포벽이 중엽측에서 분리되면서 발달한다. 즉, 2개 이상의 세포가 결합한 모서리에서 팩틴이 효소에 의해 용해되면서 분리가 일어나 발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18페이지 표 2-2를 보시면은 그 밀하고 귀리는 단자엽식물이고요. 전나무하고 너도밤나무 이거는 저기 수목이죠. 수목이기 때문에 이 함량을 보면은 어 먼저 셀룰로스에서 일단 딱딱한 것이 나무 쪽이 아무래도 많죠. 그 다음에 가장 딱딱한 게 리그닌인데 리그닌이 역시 나무 쪽이 많아요. 그죠? 그 조금 부드러운 거 헤미셀룰로스나 가장 부드러운 팩틴은 나무 쪽에는 없죠. 이렇게 식물마다 세포벽 성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 딱딱한 게 나무는 딱딱한 게 많아야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에 2-2 미소 원섬유. 원섬유는 기본되는 섬유라는 뜻입니다. 구성하는 셀룰로스 분자를 볼게요. 먼저 네모 하늘색 네모 안에 글루코스라고 된 거 있죠.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게 포도당이에요. 그게 당인데 그 당이 옆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될 때 가운데 산소가 있어요. 산소. 산소가 딱 다리 역할을 하고 옆에 포도당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메모에다가 필기를 하나 할 테니까 아까 가수분해랑 같이 얘기 드릴게요. 이게 셀룰로스를 만들 때 원래 포도당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각형. 여기는 산소가 있고요. 나머지 꺾인 자리는 다 탄소가 있어요. 꺾여진 자리는 탄소가 있고 마지막에 CH2OH 그래가지고 탄소가 또 한 개 밖에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 번호 순서대로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옆에도 또 포도당이 또 하나 있겠죠. 또 하나 있어요. 다 생략하고 여기에 보면은 OH 있고 여기 H 있고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OH가 이렇게 달려요. 여기도 H 달리고 뭐 OH 달리고 여기 H 달리고 OH 달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 달리거든요. 이쪽 편에도 이렇게 달려요. 여기 산소고 이때 양쪽에 OH, OH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OH, OH 중에 OH 날아가고 수소도 날아가요. 그러면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한 개니까 물이 되죠. 그죠? 물이 나오고 나머지 남아있던 산소가 여기 가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산소가. 산소는 화학결합을 할 때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팔이 두 개가 나와요. 이 팔 두 개에서 다른 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산소는. 그래서 산소가 여기 중간에 그래서 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산기 OH, OH에서 수소 하나, OH 이게 두 개 빠져서 물이 되면서 이게 없어져요. 빠져나가요. 이걸 가지고 용어로서 탈수축합이라 그래요. 탈수축합.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기 있죠. 그 다음에 축소되어서 합해졌다. 그 뜻입니다. 탈수축합. 그러면은 탈수축합을 했으면 반대로 이 두 개를 탈수축합으로 두 개 붙였으면 반대로 이 둘을 쪼갤 수 있겠네. 어떻게 쪼개? 다시 물을 넣어주면 돼요. 다시 물을 넣어줘서 이쪽 OH, 이쪽 OH로 만들어지면 가운데가 똑 잘려요. 그걸 가수분해라 그래요. 가수분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효소들이에요. 효소들이. 가수분해 효소가 하고 탈수축합 효소가 해요. 사람은 못하고. 알겠네.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왜 쉬고 싶으세요? 네, 누구세요?
제보이하고님 잠깐 네. 다녀오세요. 제가 지금 사진 찾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 중에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보셨죠? 이 사진. 여기 노란 게 와서 딱 붙죠. 그죠? 붙어서 둘을 딱 자르죠. 선배님 아직 안 보이는데요? 이거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된 화면으로 바꾸세요. 예, 바꿨어요. 예, 예,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영상 보이시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네. 예.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어떤 여기 노란 게 오른쪽에서 조그만한 게 나타나 가지고 시비어링 프로틴 해서 딱 자르죠. 그죠? 예. 얘가 바로 효소입니다. 프로틴이 단백질, 효소가 단백질이거든요. 이 절단 효소예요. 미세 섬유를 딱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소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셀룰로스도 중간에 자를 때 이런 식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 효소 그러면서 TV에서 들여놔가지고 풀 같은 거 잘라가지고 설탕에다 담궈 놓으면 효소액 생긴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효소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죠. 그죠? 잘못된 말. 효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효소를 설탕에 담궈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노벨상을 1000만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설탕물일 그래야 되고 효소는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일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게 효소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계속 할게요. 책의 39페이지 그림. 글루코스가 있고요. 그죠? 글루코스가 이제 그게 계속 길어져 가지고 꼬이고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꼬아서 셀룰로스를 만듭니다. 그 셀룰로스가 이 꼬인 거를 한 덩어리로 해서 모인 게 미소 원섬유고 그 미소 원섬유를 또 여러 가닥 모아갖고 한 게 원섬유입니다. 우리 건축 공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철사줄 이렇게 가는 거 많이 모은 거 있죠. 그 전기선이라든지 딱 그 원리랑 똑같죠. 예. 그러면은 잠깐 쉬고요.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분에 오시기 바랍니다. 15분에.